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한 편의 기사인데요. 근데 이 안에는 뭐랄까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컴백 소식입니다. 거의 4년에 가까운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데 그 첫걸음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컴백이라고 하면 새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공개하고 음악방송 나오고 이런 공식을 떠올리잖아요. 네, 딱 정해진 수순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그냥 BTS가 돌아온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그들이 설계한 이 거대한 컴백 서사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장소인지, 또 왜 이 앨범 제목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 소식을 기다려온 당신을 위해 그 전략과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컴백은 음악 이전의 하나의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선언이요? 네, 장소, 시기, 앨범의 주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물려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와, 흥미롭네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뭐랄까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기사에 따르면 BTS가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무료 컴백쇼를 엽니다. 네, 광화문 광장. 제가 처음 이 소식을 딱 접했을 때는 그냥 와, 스케일 크다, 팬들 좋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장소 자체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게 그냥 넓은 야외 공간이 아니죠. 그렇죠. 조선의 건국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까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정말 켜켜이 쌓여있는 상징적인 심장부잖아요. 네, 경복궁 바로 앞이고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콘서트 장소 대관 이런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군요. K-팝 그룹이 컴백 무대를, 그것도 첫 무대를 여기서 한다는 게 전례가 있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정말요? 네. 보통 대규모 월드컵 응원전이나 아주 큰 국가적인 기념행사가 열리는 곳이지 특정 아티스트의 컴백 쇼케이스 무대로 쓰이는 건 극치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 공연을 위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조건부 허가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냥 신청하면 내주는 거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행정 절차를 통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가유산인 경복궁 그리고 주변 문화재에 미칠 영향, 네. 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안전관리 계획, 도심 교통 문제 최소화 방안까지 거의 국가적인 행사 수준의 아주 엄격한 심의를 통과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다시 말해서 BTS의 컴백이 이제는 한 나라의 문화유산 관리 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만큼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사건이 되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 공연의 격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는 셈이군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의 상징성을 감당할 수 있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공인받은 그룹이다. 이걸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파워무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적인 절차마저도 이 컴백 서사의 일부로 끌어들인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그러네요. 2022년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콘서트 이후에 거의 3년 5개월 만에 공식 무대고 완전체로는 3년 9개월 만에 복귀인데 그 무대의 배경이 그냥 화려한 세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아, 전 세계 팬들이 온라인으로 이 무대를 지켜볼 때 그들은 BTS 너머로 광화문과 경복궁의 풍경을 함께 보게 되겠죠. 이보다 더 강력한 한국에서 온 그룹이다 라는 브랜딩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국가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혹시 부담이나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요? K-팝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히려 한국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분명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자칫하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음악 외적인 메시지에 대한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요. 하지만 BTS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공백기 이후의 컴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의 재확립이거든요. 정체성의 재확립. 네, 수많은 K-POP 그룹들 속에서 BTS는 왜 BTS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답을 자신들의 뿌리, 바로 한국에서 찾은 겁니다. 가장 자신들다운 곳에서 가장 자신들다운 이야기로 돌아오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가장 자신들다운 이야기라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새 앨범으로 연결이 되네요. 이런 거대한 역사적인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기사를 보니까 정규 5집 앨범 제목이 바로 아리랑, ARIRNG입니다. 네, 아리랑이죠. 공연 바로 전날인 3월 20일에 발매되고요. 광화문이라는 무대와 아리랑이라는 제목, 이건 뭐 거의 작정하고 던지는 메시지네요. 네, 이 두 단어가 만나는 순간 이번 컴백의 핵심 주제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에게는 그냥 민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잖아요. 그럼요. 기쁨, 슬픔, 한, 그리움, 저항, 희망, 우리 민족의 복합적인 정서가 은축된 상징적인 코드죠. 기사에서도 이번 앨범이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움, 그리고 기쁜 사랑을 담았다고 설명하는데 이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아리랑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 바로 그 글로벌한 시선입니다. 광화문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상징이지만 아리랑은 좀 정서적인 영역이잖아요. 한국인이 가진 아리랑에 대한 그 묘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과연 해외 리스너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그냥 이국적인 동양의 멜로디 정도로만 소비되고 말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도전이자 또 성공한다면 가장 빛나는 성취가 될 부분입니다. BTS는 해외 팬들이 아리랑의 역사적 배경이나 한이라는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건 어렵죠. 그 대신 그들은 아리랑의 정서적 본질, 즉 그리움과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9개월은 멤버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서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다시 무대 위에서 함께하고 싶은 갈망, 팬들을 만나고 싶은 사랑, 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아리랑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정서의 그릇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을 무슨 역사 교과서처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BTS 자신들의 이야기, 즉 떨어져 있던 우리가 마침내 다시 만나 느끼는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팬들은 BTS의 서사를 통해서 아리랑의 감정선에 접속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그들은 K-팝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적인 정서를 수출하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대담하고 또 야심찬 시도죠. 와, 정서를 수출한다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 이 명제를 자신들의 음악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꾸준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고민을 음악에 녹여내서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어왔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그 서사의 범위를 개인에서 민족의 정서로 확장시킨 거죠. 그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사를 보면 이 화려한 광화문 공연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모든 걸 소모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음 단계로 아주 영리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BTS는 광화문 공연을 마친 뒤에 곧바로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그 시작이 4월 9일, 11일, 12일 4일간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이고요. 이 시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짚어보죠. 3월 20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응축한 앨범 아리랑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네, 앨범 발매.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화려한 복귀를 선언하죠. 이건 뭐 사실상 유료 투어를 위한 최대 규모의 무료 쇼케이스이자 광고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가 식기 전엔 약 2주 뒤 4월 초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월드 투어에 닻을 올리는 겁니다. 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오랜 공백기로 인한 팬들의 갈증을 단숨에 해소시키고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며 이제 다시 세계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흐름이네요. 그렇죠. 광화문 무료 공연으로 대중적인 관심과 화제성을 극대화한 뒤에 그 에너지를 곧바로 유료 투어의 티켓 파워로 전환시키는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음악 산업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BTS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것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죠. 기사의 마지막 문장처럼 서울의 중심에서 펼쳐질 이들의 퍼포먼스와 신곡 무대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서사와 치밀한 전략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데 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가진 문화적 사건에 가깝다. 그 서사의 첫 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열리고요.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은 아리랑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곧바로 이어질 월드 투어라는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인 셈이죠.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잘 짜인 캠페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기사에서 새 앨범의 키워드로 그리움을 언급했는데요. 이 그리움에는 여러 겹이 있을 겁니다. 멤버들이 서로를 향해 그리고 무대를 향해 가졌을 개인적인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팬들이 그들을 기다리며 느꼈을 그리움도 있겠죠?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통해 암시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담긴 더 크고 보편적인 그리움도 있을 겁니다. 아, 여러 층의 그리움이 있겠네요. 네, 앞으로 공개될 그들의 음악을 들으실 때 이 여러 겹의 그리움이 노래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섞이고 또 하나의 목소리로 증폭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의 보편적인 공감으로 나아가 한 민족의 정서와 맞닿을 수 있는지 그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컴백을 가장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겁니다.